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슈퍼볼 우승 퍼레이드가 열리던 중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워싱턴 DC의 한 가정집에서 용의자가 경관에게 총격을 가하고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병원 응급실에 차량이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절도와 떼강도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불법 입국자 급증으로 인한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캔자스시티에서 슈퍼볼 우승 퍼레이드가 열리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호성이 쏟아지던 현장이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한 건 오늘 오후.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슈퍼볼 우승 퍼레이드가 끝나는 지점인 유니온역 인근 지역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I hear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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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down, and I'm like, somebody's joking. You know, this is what I'm thinking. And about the same time, all of a sudden, I see the SWAT teams jumping over the fence, and I'm like, okay, this might be real. 현지 경찰 당국은 지금까지 한 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20여 명이라고 밝혔는데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총에 맞은 부상자 중 10명 이상이 어린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부상자 중 일부는 위독하거나 중상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찰은 총격 직후 현장에서 2명의 무장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입니다. At the conclusion of the Chiefs rally today, there were shots fired on the west side of Union Station. Immediately, officers responded to the area, took 2 people into custody, and also immediately rendered life-sustaining aid to those victims. We're still gathering information on the number and the status of victims. But like I said, we know that one of the victims is deceased. 이번 사건은 지난 일요일 슈퍼볼에서 우승한 NFL 풋볼팀 캔자스시티 칩스의 우승 퍼레이드가 열리던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2연패에 최근 5년간 3차례나 우승한 지역 연고팀을 환영하는 시민들에 더해 현지 교육부들이 휴교령까지 내려 학생들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발렌타인데이까지 겹치면서 무려 100만 명이 시내에 운집했습니다. 이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00여 명 이상의 경찰 인력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지만 끝내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오전 워싱턴 DC에 자리한 가정집에서 경관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12시간이 넘도록 용의자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수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남동부에 자리한 주택가에서 총성이 울린 것은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용의자의 집을 찾은 경관의 연행에 불응한 용의자가 먼저 총격을 가하며 시작됐습니다. 총격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관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집안에 숨은 용의자와 경찰의 대치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대화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With regards to his up and down behavior, it appears as though during conversation he seems to communicate very effectively with us, but then there are times he appears to be very agitated. 용의자는 경찰과 대화를 이어가는 듯하다 추가 총격을 가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협상 전문가를 투입시키고 용의자와 통화도 시도해봤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을 받은 경관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Our officers are in good spirit. They seem to be doing okay. Just wanted to make sure everyone had an idea of where we are with where they are in their recovery period right now.
한편 병원에 입원 중인 3명의 경관 외에 또 다른 경관 1명도 용의자와 대치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총격에 의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현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력 진압을 자제하면서 용의자에게 투항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병원 응급실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병원 응급실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충돌 후에도 타이어가 계속 돌면서 건물 안은 타이어 연기로 자욱합니다. 해당 건물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텍사스 오스틴 트래비스 카운티 구급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오스틴의 세인트 데이비스 노스 오스틴 메디컬 센터 병원의 응급실에 차 한 대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경찰은 이 사고로 최소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5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부상 정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각종 절도와 떼강도 사건이 급증하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4년부터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해 문서 위조, 사기, 좀도둑질과 마약 소지 등 비폭력 경범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프로포지션 47을 시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액이 $950 미만의 재산범죄는 사실상 실형이 면제되는 경범죄로 분류돼 절도범들이 체포돼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곧바로 풀려나는 일이 생기면서 재범률 또한 크게 늘어 치안 불안이 높아지는 원인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이 같은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발의안 AB 1772는 경범 절도라도 상습범일 경우 중범죄자로 처벌하도록 현행법을 수정할지 여부를 새 주민 발의안으로 올리자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법제화하면 절도를 중범죄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프로포지션 47 지지자들은 이 법이 재소자 양산을 억제해 불필요한 교도소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B 1772는 현재 주 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 계류하며 일부 수정을 거치고 있고 주의회 통과 후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돼 유권자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북한의 엘리트 계층의 이탈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북한 고위층 탈북자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입국한 엘리트 계층 탈북자는 10명 내외, 외교관과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상당수가 해외파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접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늘과 같이 빚었던 저 신과 같은 김씨 일가가 우리를 이렇게 속여 먹였어 하는 그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죠.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에 당국의 통제도 강화되면서 북한 엘리트 계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통상무역과 관련된 외교관들의 추가 탈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납 과제를 받는데 그 과제를 수행 못하고 몇 년 동안 지금 코로나 시기였었으니까 몇 년 동안 아마 수행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 국제 금융거래가 막히고 해킹 관련 제재도 강화되면서 외화벌이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북한은 해외 공간을 속속 줄이는 상황. 지난해 말 53개에서 46개로 줄인 데 이어 최근 홍콩과 리비아에서 추가로 문을 닫아 지난달 기준 44개만 남았습니다. 송금이 안 되다 나니까 자기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의 일부 사람들이 계속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타고 외교 행랑으로 돈을 가져오고. 아울러 류전 대사대리는 2017년 자금난으로 쿠웨이트 대사관 규모를 줄여 이사하다 김정일 초상이 담긴 선전화를 잃어버리자 자녀의 미래까지 염려돼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이장 한 장 때문에 내 운명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저 북한 사회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화나는 것밖에 없어요. 최고 지도자 일가의 금고지기 출신 장인을 둔 대사급 외교관조차도 피할 수 없는 외화벌이 압박과 사상 통제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을 점점 가속화한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한미 양국이 핵 운용과 관련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핵 전략 자산으로 한반도를 방어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의 계획과 실행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핵 협의 그룹. 앞으로는 한미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2일 미국 국방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It remains a high priority for all of us. We will continue to be proud of that work because we believe it's enhancing the security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핵협의그룹 회의는 지난해 7월과 12월 서울과 미국 워싱턴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올해 6월 3차 회의부터는 국방부 차관복급이 주관하는데 그때까지 핵 전략 기획과 운용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만들고 확장 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핵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의 공유 방식과 보안 체계, 핵 위기 때의 협의 절차 등이 실행 계획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 마지막 NCG까지 한미 확장 억제 체제의 실질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핵협의그룹 회의를 국방부가 주도하게 되더라도 백악관이 계속 논의에 관여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The NSC remains fundamentally engaged in the NCG, and this is an interagency process. It involves our Department of Defense, it involves our Department of State, the NSC, our intelligence community, and the same on the other side.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8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의 핵 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연방 하원이 불법 입국자 급증으로 인한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3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현직 강요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870년대 이후 약 150년 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공화당에선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 캠 벅, 톰 맥클린톡, 마이크 갤러거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 투표는 반대가 2표 차로 앞서며 부결된 바 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 사유는 국경 통제 실패입니다. 공화당은 최근 몇 년간 남부국경에서의 불법 입국이 기록적으로 급증했다며 그 책임을 마요르카스 장관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시도가 탄핵 요건인 중대범죄와 경범죄에 해당치 않는다며 탄핵을 반대해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의 최종 운명은 상원의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최종 탄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남부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유입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된 상황에서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대여 공세의 맥락에서 이번 탄핵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 직후 성명을 통해 역사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당파성 행위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터널을 통해 도망치는 영상을 공개하며 강력한 군사작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손전등을 든 남성이 지하 터널에서 길을 안내하고 뒤이어 여성과 아이들이 뒤따릅니다. 이후 나타난 가방을 든 남성, 여유롭게 지하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최고 지도자 신와르가 가족들을 데리고 지하 터널을 통해 도망가는 모습이라며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터널 내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라는 주장입니다. While the people of Gaza are suffering above ground, Sinwar is hiding in tunnels underground underneath them, running like the coward. 또 신와르가 최근까지 머물렀던 터널 내 시설도 공개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현금이 가득 찬 금고도 발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This money could have been provided and could have been used to provide a better life for the children of Gaza, but Sinwar kept it for himself. 외신들은 이 영상에 대해 독자적인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대규모 라파 공격을 앞두고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에서의 강력한 군사작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도 로켓 공격이 격해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 최남단 라파 내 야전병원에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인 스타링크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병원과의 화상회의는 물론 원격 진료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내분 논란의 주인공 이강인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강인은 오늘 SNS에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며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 주시는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요르단전 바로 전날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실이 영국 더 선을 통해 최초 보도됐습니다. 상황은 저녁 식사 후 이강인과 선수 몇 명이 탁구를 치다가 주장 손흥민에게 제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손흥민이 멱살을 잡자 이강인은 주먹질로 맞대응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습니다. 이후 선수들은 요르단전에 이강인을 제외해달라고 클린스만 감독에게 요청했지만 이강인은 경기에 출전했고 경기는 0대2로 한국이 패배했습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9개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 수가 총 15만여 명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 시간 현재 재외선거 신고 신청자는 15만 701명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17만여 명보다 1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총 신고 신청자 중 9개 부재자는 12만여 명으로 나타났고 재외선거인은 3만여 명입니다. 이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명의 7.6% 수준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만 4,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2만 5천여 명, 중국 1만 7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중국 신청자 수가 전체의 51%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 등은 오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10일간 작성한 후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3월 11일 확정됩니다. 어제 저녁 많은 분들이 어린이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는 앰버 경고를 받았는데요.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 만에 아이는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46분쯤 린든 애비뉴와 일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도어대시 배달을 위해 차 시동을 켜놓고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 누군가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차량 뒷좌석에는 4살 남자아이 저스틴 첸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저녁 7시쯤 앰버 경고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아이가 차와 함께 사라진 후 약 1시간이 지난 저녁 8시 직전 경찰은 롱비치 파이크 아울렛 쇼핑몰 근처에서 도난된 차량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여성 2명이 앰버 경고를 보고 도난 차량을 찾아보기로 했고 약 10분이 지난 후 번호판이 일치하는 수상한 차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해 자세한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보가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인 오늘 우버와 리프트 일부 운전자들이 공정한 급여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파업에 나섰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일부 운전자들은 라이드와 배달이 늘어나 매우 바빠지는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하루 파업을 벌였습니다. 운전자들은 낮은 임금과 회사가 운전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지불하는 방식의 투명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우버와 리프트 측은 오늘 파업은 일부 운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고객들의 불편이나 회사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024 경제전망과 세금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 세미나가 LA 한인무역협회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LA 한인무역협회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인 경제인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와 국내 경기 전망, 무역 환경에 대한 전망, 세금 보고 유의사항, 효과적인 절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에 의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고금리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 인상 이런 부분들이 불안정한 가운데서 우리 무역인들 그리고 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무역협회에서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1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없지만 세미나 참석을 위한 사전 등록은 요구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